뭔가 좀 반의 구성이 어색해졌어. 다시 친해져야 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방부등식을 좀 뭐랄까 주요 유형만 좀 볼 거고 어쨌든 대뜸 수업을 시작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업을 뒤로 미룰수록 너는 일단은 좀 행복하다는 거. 자 일단은 시험들 보느라 고생했고 첫 시험 한 명씩 상담은 할 거야. 그걸 쓴 친구들은 나랑 상담을 할 거고 내 반이 아니라 오늘 보충 온 친구들은 상담을 아마 호성쌤이랑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나 상담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제 기말 대비가 기말고사가 6월 말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다음 주부터 해서 또 6주 남았어. 우리한테 또 6주밖에 안 남았어. 원래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5월에 3주 남았고 왜냐면 벌써 5월 5일이니까 6월이 3주 남아. 이렇게 구성을 해. 그래서 똑같아. 한 바퀴 돌 거야.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근데 5월이 이제 우리가 휴일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뭐 축제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달이야. 그래서 너네가 아마 이제 즐겁게 놀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노는 건 나는 너무 좋아. 나 진짜 안 말려. 놀아 좋아. 제발 놀아. 진짜 열심히 놀아. 근데 할 건 하면서 놀아야 돼. 무슨 얘기 알겠어? 할 거 다 버리고 놀면 매년 똑같은데 이때 너무 놀면 이때도 안 돌아와. 그대로 계속 놀아. 이때도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노는 건 좋으나 그래서 좀 챙기면서 놀고 이렇게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바퀴에서 이렇게 두 바퀴 하면 또 기말고사 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구성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할 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좋아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 이 구성으로 이번 기말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세 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인데 공부해봤을 거냐. 여러분 선행했으니까 그지?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 토막토막 많이 써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많이 어려워. 학교 시험의 킬러는 다 어차피 여기서 거의 다 해결돼. 어제 거기다 여기서 킬러가 나올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열심히 얼마나 공부했는지 다시 물어보게 될 거야.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거 활용하는 파트야. 알겠죠? 그래서 빈 게 있으면 채워야 되고 여기는 싫겠지만 해내야 되는 게 이 확통의 기본이야. 너네 고3 때 확통 필수잖아. 그지? 이거 안 하면 확통 못 해. 그래서 요거 좀 잘 채워놓으시. 행렬은 아무도 납득 못 해. 왜 교육과정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납득을 못 하긴 하는데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새로운 계산 때문에 하는 건데 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있으니까 해야지 뭐. 근데 몰라. 수능에선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시험지 보니까 행렬은 다시 등장하진 않더라고. 얼마든지 다른 단원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다시 내진 않더라고. 그래서 행렬은 이번 시험 때만 이겨내면 될 거야. 그래서 요게 요번 기말고사 기본 구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할 때 좀 많이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는 근데 일단 작년 기준엔 그렇게 막 미쳤다 이런 건 없었어. 여기는 생각보다 할만해. 하다 보면. 물론 수리고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 알겠죠? 잘 이겨내면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긴 해. 3번도 여기 어려운 거 되게 많아. 근데 이외의 학교는 여기가 그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어려운 문제 많지 않은데 대신에 교과서로 충분히 어려워. 교과서가 좀 어려워가지고 충분히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번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시험 봤으니까 대강 느낌을 알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서 시험이 나오고 느낌을 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와 쉬는 시간이나 이번 주 안으로 좀 상담들을 좀 하면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 혹시 궁금한 거 있나? 없나? 그래 하다가 중간중간 딴소리 할 수 있는 생각이 뭔가 이야기 소재가 떠오르면 잠깐 딴소리도 좀 하고 오늘은 일단
방부등식을 할 거야.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서 할 건데 느낌이 기본 문제들은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인수분해 이쪽이 다시 좀 등장하는 느낌? 그래서 1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라는 이 식과 x제곱 더하기 x 빼기 5 빼기 12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연습했어? 중간고사 때 맨날 치환한다 연습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x제곱 더하기 x라는 이 식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x제곱 하고 더하기 x 하고 마이너스 40인가? 마이너스 4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7이랑 x 빼기 6은 0이 되면서 치환한 걸 푸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이랑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인데 어차피 우리한테 원하는 건 실근 아니라 무슨 근밖에 원하는 게 아니니까 허근, 그치? 어차피 허근만 원하면 여기선 허근 나오잖아. 여기선 허근 나와. 근데 여기선 허근이 아니라 실근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어. 저긴 어차피 실근 나오니까. 그 여기서 해결해야겠네. 그 여기서 이게 는 0이다에 대한 근이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근이 있을 거야.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 붙이겠대. 여기서 알파 하나, 베타 하나 이름 붙이겠대. 그럼 우리는 배웠다. 중간고사 때도. 허근이면 서로 무슨 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 켤레 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베타가 아니라 사실 뭐야? 알파? 바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베타가 알파 바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묻는 게 알파 바랑 베타 반대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그러면 알파 바랑 베타 바가 달라? 같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의 알파 바고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근각에서 관계로 끝나니까 정답은 그냥 14다 라고 끝나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치환하고 치환은 기본이고 요런 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 허수는 켤레근 같고요. 이런 거 있지.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는 항상 나오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 자, 그러면 3번 한번 해볼까? 3번 한번 해보세요. 기억 하나. 얘도 중간고사 때 했던 거죠. 3번 한번 해봅시다. 무슨 식이었어? 이름이? 이거? 보기차식.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 이렇게 있는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은 항상 유형이 두 개였어. 인수분해가 직관적으로 되는 애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있었어.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었다.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애는 2번이고 안 되는 애가 3번이 되는 거지. 안 되잖아. 그러면 뭘 만들었다? 안 될 때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자고 약속을 했었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4차 항이랑 상수항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합차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합차꼴 만들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 한대. 상관없어. 이름 어떻게 붙이든. 나는 여기다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여기서 그냥 감마, 오메가라 해야겠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계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계산을 여러분들이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두 분 간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서 두 분 간의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오메가 분의 감마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면 여기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 합은 마이너스 2고 더하기 마찬가지로 두 분의 곱은 똑같은데 합은 합차 공식 때문에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기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다 완전제곱식을 해서 합차를 쓰기로 한 거고 그러면 이런 꼴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0일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곱은 항상 똑같을 건데 합은 항상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더하면 0이 되지. 그지? 이럴 수밖에 없다. 그죠? 구조가. 그래서 이거 잘 챙겨 가세요. 알겠죠? 맛보는 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다. 자, 4번. 이거 되게 이번 시험 때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힐 유형 중에 하나네. 4번 한번 해보시죠. 4번 한번 해보세요. 삼 차 방정식이 중근에 갖도록 그럼 당연히 근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근의 구성을 물어보면 인수분해에서 자세하게 봐야 돼. 뜯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뜯어봤더니만 일단 확실한 건 여기서 x는 2라는 실근이 하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중근을 가져야 돼. 몇 가지일까?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근 갖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1번 케이스. 자, 누가 중근일 때? 뭐가 편해? x는 2가 중근일 때. 이게 중근일 수 있잖아. x는 2가 중근일 수 있는 거야. 1번 케이스. 말고 하나가 더 있지. 뒤에 붙은 2차식이 2차식이 중근을 가질 때.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보면 돼. 그래서 x는 2가 중근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이때는 얘가 2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2가 중근이겠지. 그치? 2 대입해서 0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2a 더하기 2a가 0이다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2차식이 중근이다. 2차식이. 그러면 얘는 상관없어. 얘가 그냥 그 자체로 중근 뭔가 갖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d가 0이다 쓰면 돼.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해서 a가 0 또는 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다 더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요것도 잘 가져가야 돼. 아마 이번 시험에 꼭 나오는 아이니까. 그럼 5번도 한번 해볼까? 5번? 비슷해. 조건이 좀 달라졌을 뿐 푸는 방법이 똑같아. 5번도 한번 해보자.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게 의미가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다. 의미가 뭐니? 근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또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실근 몇 개? 실근 한 개. 다른 거 나머지 두 근 다 모으면 돼. 허근 두 개. 이게 제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쉽게 떠오르는 아이야. 알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 뭐도 해? 정말 가끔 가다가 삼중근도 해. 알겠지? 가끔 가다가 삼중근도 있다고. 놓치지 마. 갑자기 삼중근이 될 때도 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실근 한 개에 허근 두 개면 어때? 그냥 여기서 실근 하나 확실하니까 여기서 허근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뒤에 붙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혹시 상중근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을 두 개 근으로 가질 수는 근데 없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3이면 두 근의 합이 3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럼 요것만 쓰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써서 정답 내면 A는 3이 제일 작은 정수 A가 되겠죠. 가자. 자, 그러면 7번 이것도 기억나나? 한번 복습해볼까? 되셨으면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이거는 물론 근각에서 관계 문제지만 이런 거는 근각에서 관계로 푸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숫자를 대입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으면 그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x 뭐 대입할래? 이거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여러분 뭐를 대입하면 모양을 맞춰 나갈 수 있어? 1을 대입하면 맞춰 나갈 수 있어. 그래서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 빼기 알파에 1 빼기 베타에 1 빼기 감마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게 아니잖아.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이랑 감마 빼기 1이면 이 각각의 인수들한테 다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번 곱한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가 살아야겠네. 그래서 1은 이렇게 되겠네. 1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되셨으면 9번? 9번 한번 해볼까? 우리 9번 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거 보면 인수정리지 이거. F라는 함수한테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감마를 넣든 1이 나와요 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걸 보고 fx는 1을 만족하는 x가 알파다, 베타다, 그리고 감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보고 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fx 빼기 1이라는 새로운 이 방정식은 근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니까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걸 써먹자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이제 많이 연습했으면 중간 과정 생략하시고 바로 그냥 fx는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1이다 라고 바로 갈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세근의 곱이네.
fx의 세근의 곱 물어봐. 여러분들 이거의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이면 필요한 게 누구야? 어차피 최고차 개수 1이니까 그냥 상수항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정답 아니야? 세근의 곱은?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상수항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1이 상수항이니까 정답은 알파, 베타, 감마 빼기 1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6이다. 바로 해서 정답은 그냥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완전 중요한 걸 가야 되네. 13번 이거 완전 중요한데 이건 기말고사 때 이제 또 여러분들을 괴롭힐 13번인데 어려워지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개념들 한번 정리할 거야. 그 13번으로 한번 일단 고민해봐. 그래도 선행을 했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나 한번 13번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어? 요 정도 찾아낼 수 있니? 요 정도?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저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식들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딱 보면 이런 게 뭐냐? 3차 방정식인데 세제곱한 게 어떠한 숫자인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허근이 어떤 2차 방정식의 허근인지를 구체적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고 근이니까 그 식에다 대입한 거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리고 당연히 이 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요렇게까지 해서 요거의 한 세트 항상 같이 다니는 한 세트 이 안에서 조합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리을을 해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야. 요거 세 개를 조합해서 맨날 물어볼 때 요런 걸 항상 많이 물어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빼기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얘를 쓰는 거야. 근과계수 관계.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빼기 1이니까 오메가 빼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항상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좀 쉬운 것 중에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가 똑같니? 이라는 걸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런 거는 근과계수 관계로 연결고리 잡아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 중에서 합을 연결고리로 잡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과계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이제 근과계수 관계 중에 곱을 연결고리로 잡은 거지.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냐라고 하면 얘가 아니라 얘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냥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양변 오메가 여기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자주 나와.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역은 1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쭉쭉 가서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이건 누구 이용해야 돼? 우리가 찾아온 것 중에 얘네는 누구 이용해야 되니? 요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찾아놓은 거. 그러면 이거 이용할 거면 여기서 몇 개씩 묶으면 되는 거야. 몇 개씩? 3개씩 묶으면 0인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묶으면 개수가 헷갈리니까 그냥 앞에 1 내두시고 이렇게 해서 묶으면 얘네도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싹 다 곱한 거지. 어쨌든 0인 거야. 이렇게. 여기도 당연히 0인 거야.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 4제곱씩 곱한 거겠지. 그래서 쭉쭉 0인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개씩 다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남는 게 오메가 100제곱 남으니까 1 하고 1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하면 되는 거지. 1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기억은 참이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니은 1 빼기 오메가 랑 곱하라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리고 1 빼기 오메가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1 빼기 오메가 5제곱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뭐야? 우리에게 오메가 4제곱 이거 이용하면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뭐니? 마이너스 오메가? 그지? 그러면 얘가 사실 어차피 마이너스 오메가랑 두 개 똑같네. 이렇게 똑같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겠지.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여기가 그러면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도 똑같네. 이렇게 똑같네.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은 1이겠지. 1일 거고 얘가. 그리고 사실 1 빼기 오메가 세제곱도 어쨌든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지? 똑같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차피 앞에 있는 3개랑 뒤에 있는 3개가 똑같다는 걸 아니까 앞에 있는 3개만 곱해서 제곱하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계산하면 돼. 그럼 1 빼기 오메가는 여기서 뭐야? 1 빼기 오메가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얘가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잖아. 오메가 여기가 2잖아. 이렇게. 그럼 이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하니까 4 오메가 6제곱해서 4 뭐야? 니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디귿, 리을 이런 거는 뭐 이제 디귿은 뭐 하라는 거니? 그래서 결론. 그럼 이번에는 디귿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걸까요? 디귿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이거 그냥 통분해. 그지? 그냥 통분해서 하면 돼.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2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근각에서 관계 쓰면 되는 거. 그럼 리을은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8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8제곱 분의 오메가 바의 4제곱. 이거는 뭘 원하는 걸까? 그러면 일단 차수 낮춰야겠네. 오메가 4제곱은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해서 오메가 바의 8제곱도 마찬가지. 차수 좀 낮춰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8제곱 그러면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이렇게 차수 낮춰. 그럼 여기서 뭐 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거 써야지. 요거 여기서 이제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쓰면 빠르지. 1 빼기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 있네.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잖아. 그러면 1 빼기 2는 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은 땡이고. 계산해보면 디귿은 맞고 리을은 땡이고.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됐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간단하다는 게 곱하거나 더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아는 근각의수 관계 쓸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했더니만 모양을 간단하게 차수를 낮춰서 정리했더니 이상해.
그지? 이러면은 통분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 그지? 그럴 땐 꼭 얘를 한번 잘 봐봐. 얘를 잘 의심해봐. 얘가 혹시 쓰이면 계산이 간단해지진 않을까? 라는 걸 한번 잘 봐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되셨으면 16번 가보자. 16번. 이거 해본 적 있나? 한번 문제 읽어보고 뭐라는 거지? 한번 해볼래?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시험에 맨날 나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의 수학에 나온다라는 느낌? 꼭 한 테마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맨 마지막에 답내기 할 때 고난도 문항에 나오는 2학년 되면 특히 많이 만나. 2학년 되면 2학기 때랑 2학년 특히 많이 만나.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보통 이런 문제는 조건이 x, y가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줘. 그래서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야. 이게 문제가 왜 안 풀리냐?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2개지. 식이 몇 개야? 하나지. 이러면 안 풀리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도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얘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때 쓰는 게 부정 방정식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일 때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표현해. 호성쌤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네. 나는 이거를 억지로 인수분해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2개 공통인수 누가 딱 보여? 공통 문자 x가 보이지, 그치? x로 묶어보는 거야. 얘를 x로 묶으면 y-2가 등장해. 이렇게 y 빼기 2가 등장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킨다는 건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y 빼기 2가 뒤에도 등장해야 돼. y 빼기 2가 뒤에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y 빼기 2만 써. 그 말은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를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만 쓰고 마이너스 5는 내두는 거야. 그럼 걔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숫자를 찢는 상수항을 찢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상수항을 찢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1이란 y 빼기 2의 곱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x랑 y가 정수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랑 y 빼기 2라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든 얘네들 있지? 얘네들 역시 당연히 정수야.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이렇게 정수야, 여러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곱이 5야. 숫자 조합해봐. 뭐뭐 했어? 진짜 단순하게 뭐뭐뭐 있네. 1하고 5 곱하면 5고 5하고 1 곱하면 5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곱하면 5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5지.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고난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갈 겁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갈게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끝이야. 아무리 문제를 더 찾아봐도 더 만들어낼 식이 없어. 그럼 거기서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1이랑 y 빼기 2가 이런 조합이라면 x, y 순서쌍은 이제 여기서 0하고 7이겠네. 그럼 여기서 4하고 3이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6하고 1이겠네. 이렇게 다 찾았네. 순서쌍의 개수는 총 4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요게 부정, 방정, 식이다.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갈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그러면 한번 18번 가볼까? 18번. 이것도 이제 뭐랄까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해놔야죠. 한번 해보세요. 18번도. 절대값과 1차 부등식이네. 절대값 부등식. 이런 테마들이 지금 해놔야 이제 내신 때 편해가지고. 내신 때 할 시간이 없어. 이런 거를 지금 해놔야 편하다. 그래. 절대값이라는 아이가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일 때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또 0일 때, 요 때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을 저렇게 분류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고, 여기 오른쪽에선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겠지. 각각의 절대값은 저렇게 분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한 식에서 동시에 그러면 벌어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 구간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 구간을 일단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로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에 부호만 좀 체크를 해주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건 둘 다 마이너스일 때를 푸는 거야. 이렇게. 요번에 마이너스 3 이상이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찾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 부호가 이 상태인 걸 해결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지울 때, 없앨 때 이렇게 만들어서 등장하게 되겠지. 그럼 이거 푸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25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x가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요 라고 이 범위가 하나 등장하게 되겠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럼 얘는 요번엔 앞에 건 마이너스 뒤에 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 하고 더하기 4에 x 더하기 3 하고 12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3x 하고 더하기 10인데 빼기 1이니까 11 넘어가면 1. 그래서 이렇게 x가 3분의 1보다 작다가 등장하네. 맞아? 맞네. x가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다가 등장하네. 그러면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에 이걸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네. 그냥 이거야. 그래서 따라서 저게 그대로 등장하게 되네. 이렇게. 그럼 이번엔 둘 다 플러스야. 그럼 x 더하기 1 더하기 4에 x 더하기 3 하고 이게 12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5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아요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되겠네. 요 세 가지가 정답이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x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서 마 3 마이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됐니?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표현이 이제 2학기 때 그 점과 직선 넘어가면 좌표 평면에서 공식들이 다 절대값을 원하거든. 거리 공식들이. 그때 너네가 저런 부등식을 이런 부등식을 다 계속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좀 해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시에 해보죠.